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첫여름입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첫여름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춘 후 영화 관람 후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여름은 제가 줄리아 디크루노의 감독전을 할 때 앞에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한 바가 있는 영화인데요.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라시네프 부분 1위를 수상한 작품입니다. 78회 칸 영화제는 이례적이게 한국 영화들이 참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요. 그 와중에도 라시네프 부분에서 1등을 수상한 허가연 감독님 참 축하드립니다. 이 라시네프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영화 학교의 학생들의 중단편을 모아서 상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총 2679편이 출품되었고 거기서 단 16개만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 16개 중에 1등을 차지한 것이 첫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영화가 라시네프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도 허가연 감독님의 첫여름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여름은 메가박스에서 단독 상영을 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독립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단편으로 31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분이라는 러닝타임을 뛰어넘는 길고 잔잔하고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저녁 시간대 보고 집까지 걸어가려고 했어요. 집까지 걸어가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1시간 동안 내내 영화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만큼 이 첫여름이라는 작품이 대사, 미장센, 촬영 구도, 그리고 인물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여름의 주인공은 노년에 접어선 영순입니다. 영순은 손녀딸이 있고 당연하게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성인데요. 그러나 영순은 혼자 살고 있어요. 영화 오프닝에서 영순의 벨이 울리기 전 집 안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면 굉장히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순의 남편은 지병으로 한동안 위급했고 그의 병수발을 들어준 게 영순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영순은 자유와 사랑을 원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영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춤인데 다시 오프닝으로 가면 영순은 그 정막 속에서 집안에 있지만 이내 영순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 벨소리에 맞춰서 영순은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극중의 영순의 대사를 빌리자면 나는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는 사람이야 라고 그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순은 노래가 나오면 자유롭게 춤을 추는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영순은 클럽 같은 데로 춤을 추러 다닙니다. 이곳에는 영순과 같이 춤을 추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마치 청년들의 클럽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만 이질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장소에서 죽음과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막 일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듣자 하니 이 노년의 일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타임라인을 그려봤을 때 노년은 과거가 미래를 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탄생보다는 죽음에 좀 더 근접해 있고 이 죽음이란 것이 일상적으로 다가오기에 이러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는데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영순이 친구에게 나는 이승 친구보다는 저승 친구가 많다라고 농담을 하는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영순은 나비 브로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나비 브로치가 매개가 되어서 학수를 만납니다. 영화는 굳이 학수에 대해서 영순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순이 학수를 만나서 느낀 감정에 좀 더 치중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감정선을 보여주는 것이 영순과 학수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하고 그 과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신을 인지하고 정의 내리는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영수는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았고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본인을 표현하며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학수를 걱정하지만 당장 자신의 손녀딸의 결혼식 준비로 바쁩니다. 영순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 춤과 나비가 있다면 그와 반대로 영순의 억압을 표현하는 가족이라는 대상도 있습니다. 영순이 결혼을 하고 양육을 하고 했던 그러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영순이 받았던 차별과 폭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도 영순이 자신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딸과 대화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데 영순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질 대상을 과도하게 지운 것이죠. 또한 영순의 남편이 경제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거칠게 보자면 영순을 협박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영순의 상황을 영화는 손녀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순의 자유로운 모습, 즉 춤을 추는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과 영순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표정이 굳어지고 정적인 모습의 간극에서 이때까지 영순이 느꼈을 괴리와 비애가 보였습니다. 영순은 기다리던 학수의 소식을 부고로서 듣게 되는데 학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부고를 영순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미 장례는 마쳤고 내일이 49제인데 이 장소로 오려면 와라 라고 말만 전달한 것입니다. 영수는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준 학수의 마지막을 보러 갈지 아니면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지에 대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영수는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라며 의견을 전달하지만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그녀를 설득하는 가족은 영순을 사회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억압된 시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아내니까 이런 색안경을 쓰고 영순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어떠한 대상이 되는 엄마, 아내, 할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시선인 것이죠. 이에 영순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학수의 49제를 가기로 합니다. 비록 늦을 수 있고 다리가 너무 아프지만 도착한 어느 절에서 밀려오는 소리에 맞춰 그녀만의 방식으로 학수를 보내는 모습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뭉클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왜 제목이 첫여름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순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첫 번째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첫여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새 생명들이 날개를 펼치는 여름이라는 계절에 이르러서야 자유로이 춤을 춘 영순의 모습으로 그러한 제목을 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영순의 생애를 계절로 좀 따지자면 영순은 사계절의 마지막인 겨울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이 사계절이란 것이 사실은 순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순의 첫 번째 계절이 가을이라고 한다면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마지막 계절인 여름에 처음으로 도달해서 자유로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에 도달했기 때문에 첫여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다층적인 생각과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고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첫여름에 대한 한 줄 평은 사랑을 표현하는 춤추는 나비처럼입니다. 단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